대학원 들어갈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학벌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커리어 변경을 위해 대학원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대학원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잘 모르는 불편한 진실들이 많습니다. 대학원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교수님의 돈벌이 수단에 놀아나 실망하는 경우도 있죠. 처음부터 정식 입학을 하는 재수나 반수 등은 농담조로 학벌 세탁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걸 진짜로 학벌 세탁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편입학이나 소속 변경하는 경우 엄연한 정식 입학 과정임에도 덩달아 차별받기도 합니다. 학벌 세탁은 행정체계가 극도로 발달한 요즘보단 과거 행정체계가 미약했던 시절에 꽤나 많았습니다. 대리시험은 물론 화재나 수해나 전란 등으로 학적부가 소실되거나 하였을 경우 고작 증인 두어 명 증언을 받고 해당 대학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등 허술했죠. 부잣집 자제들은 재력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높은 학력을 얻는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학벌 세탁이라고 하면 보통 해외 대학원 진학이나 도피 유학 등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 대학원에 진학해 그 대학만을 내세우거나 정규 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 등을 수료한 뒤 학교 졸업으로 위장하거나 더 치사하게는 대학 이름 자체를 헷갈리게 하여 교묘하게 고학력을 위장합니다. 대학원으로 학벌 세탁하면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박사 학위자 중 인재를 채용할 때 명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명문대학교 졸업자가 아니라면 걸러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학벌은 대학교 졸업장을 의미하죠.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미와 같은 목적이 있다면 대학원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벌 세탁 목적 없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신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부터 해야 합니다. 대학원 등록금,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젊은 나이에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학원도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대학원 외에도 교육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등 다양한 유형의 대학원이 있는데요. 학점은행제로 대학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직장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개 일반 대학원보다 특수대학원을 희망합니다. 특수대학원의 경우 저녁이나 주말 등에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을 병행하며 수업 듣는데 부담이 덜하거든요. 퇴사 후 대학원 진학할 예정이라면 어떤 대학원을 고르건 상관없지만 회사 생활과 병행하려면 수업 스케줄도 중요하니까요. 그럼 대학원에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학벌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학벌이 인생을 결정하진 않더라도 경쟁 상황에서 비슷한 조건을 가진 두 사람 중 학벌이 좋은 사람에게 무게추가 기울 수 있죠. 학벌이 능력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는 끝난 지 오래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학사분들 중에서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분들도 많고 명문대학교 박사분들 중에서도 욜로족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학벌은 노력의 척도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벌 좋은 사람들이 대우받는 이유죠. 지난 N년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학위와 학벌이 증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진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노력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에 치이다 보면 환경에 적응하고 회사 안의 세상이 전부인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회사와 집을 오가는 일상에 벗어나서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보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싶을 때 대학원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되거든요.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건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고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석사 이상 학위만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 가서 교직기술을 받아야 하고요. 내가 어떤 커리어와 스킬이 있다고 한들 석사 이상의 학위가 없으면 기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학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기존의 전공과는 다른 새로운 전공에 관심이 생겼을 때 업무 또는 직무에 대한 커리어를 형성하기 위해, 직무 상승기를 위해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교육적 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취미와 지식 확보를 위해 나의 미래가 불안할 때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특수대학원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부과정을 졸업하지 않고 빠르게 취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 조건조차 갖추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를 취득합니다. 학점은행제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할까요?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대부분 서류와 면접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학부과정의 노력보다는 직장생활 경력을 우선 평가하는데요. 학점은행제로 성실하게 성적 관리하고 면접을 잘 본다면 대학원 진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입니다. 학점은행제 특성상 단기간 저비용 학위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입학 가능하죠. 특수대학원의 경우 학사학위가 필요하고 교육대학원의 경우 동일전공 학사학위 및 선의석점을 챙겨야 합니다. 전자는 대개 경영 쪽으로 학사를 취득하고 후자는 심리학사, 아동학사, 체육학사 등을 취득합니다. 대학원의 경우 전반기, 후반기 입학으로 나뉩니다. 전반기는 3월 입학, 후반기는 9월 입학인데요. 지원 시기의 경우 입학 5개월 전에 갖춰야 합니다. 3월 입학 예정이라면 전년도 10월
12월 말까지 지원 자격을 만들어야 지원 가능하고 9월 입학 예정자라면 4월 말까지 지원 자격을 만들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대학원 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신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수대학원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걱정들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의대 합격한다면 의대를 다니는 6년간의 시간과 비용은 과감하게 투자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상황에 맞는 대학원과 학과를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내가 해당 대학원에서 충분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은 오히려 여러분의 가치를 올려줄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대학원 진학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 따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프로였습니다.